설민수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효림이라는 여동생.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덕분에 민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남들보다 일찍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뭐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마치 슈퍼맨 같았던 아빠, 그리고 언제나 민수와 효림이에게 다정했던 엄마, 애교도 많고 착한 동생 효림이까지. 민수는 가족이 너무 좋았고 너무나도 소중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상하게 아빠는 항상 집에만 있기 시작했다. 아빠가 집에만 있기 시작한 뒤로부터 언제나 슈퍼맨 같던 아빠의 뒷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엄마가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 소리가 방문 밖에서 자주 들려왔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민수는 너무나도 싫었다. 항상 화목했던 엄마 아빠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모님이 따로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이었다.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저 일 때문이라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알 수 있었다. 이제 부모님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따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 순간 민수 내면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슬픔과 배신감. 그 중에서도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 때문이었을까? 부모님을 향한 원망은 민수를 조금씩 삐뚤게 만들었다. 하루는 상필이와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중학생 형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딱히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별 감정도 없이 그 중학생 형을 패버렸고 누군가를 때리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 후 다음날 학교에 가니 학교 애들은 이미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중학생 형을 패버렸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소문이 민수에게 있어 썩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그 이후로 민수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이 있으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때리기 시작했고 그런 생활은 점점 더 잦아졌다. 주변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반응해줄 때마다 민수는 기분이 좋아져만 갔다. 남들이 자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다. 바로 친동생 설효림이었다. 하교할 때마다 다른 애들의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장면을 볼 때면 민수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주변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따로 살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 분노의 화살은 주변 애들에게로 향했다. 그러다 보니 여동생 효림이를 볼 때마다 민수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자신도 이 상황이 이렇게 싫은데 더 어린 이 녀석은 얼마나 더 힘들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민수는 효림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아빠를 보러 갔다. 아빠는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다정했다. 효림이는 아빠를 만날 때면 항상 엄마 이야기를 꺼냈고 민수는 그럴 때마다 괜시리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곤 했다. 아빠랑 엄마는 서로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따로 사는 거 아니냐고. 이럴 때마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하는 일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거라고. 민수는 믿지 않았다. 일 때문에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싶었다.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 효림이가 잠들었을 때쯤 아빠가 민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얼굴이랑 손에 난 상처 왜 그런 거냐고. 싸우고 다니지 말라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웃겼다. 본인은 엄마랑 맨날 싸우다가 결국 따로 살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때 아빠는 말했다.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민수 너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안 미워하고 싶어서 잠깐 떨어져 사는 거라고. 민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쯤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다치는 게 싫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 말도 웃겼다. 정작 본인들이 제일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 걸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빠가 죽었다. 집에서 심장마비인지 뭔지 갑자기 쓰러졌고 한참 뒤에 삼촌이 발견했다라나 뭐라나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가 죽었다니.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다니. 무서웠다. 그리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항상 아빠에게 툴툴대기만 했었는데 좋은 소리 한번 못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 며칠 후 엄마는 민수에게 말했다. 이모분의 공장에 출근하기로 해서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못 써줄 것 같으니까 너가 효림이를 잘 챙기라고. 민수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 엄마가 아빠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따로 살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죽지 않았었을 테니까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수는 엄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아빠가 없는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민수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주변 애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민수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짜증이 났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점점 더 삐뚤어져만 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듯 거슬리는 주변 애들을 패고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 애들과 패싸움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인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동생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면 마음 한구석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동생에게 더 까칠하게 굴어댔다. 친구들은 동생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지만 말이다. 민수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엄마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야 한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곳에 남겠다고 말했고 엄마는 의외로 순순히 이것을 허락했다. 그때부터 민수는 동생 효림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엄마와 따로 살며 가장 먼저 느낀 건 해방감이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자기에게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뒤로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셔댔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술 먹던 한 새끼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부모 없는 애들이 애정결핍이 있어서 꼬시기 쉽다나 뭐라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새끼가 남의 아픔을 저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도 역겨웠고 그 순간 효림이를 저런 식으로 보는 남자 새끼들이 분명 어디엔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없는 지금 여동생을 지켜야 하는 건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결국 민수는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한 새끼를 무작정 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놈들에게 경고했다. 내 동생한테 눈길조차 주는 새끼가 있다면 죽여버릴 거라고.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니네 주변에 전부 다 알리라고. 여동생과 단둘이 산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만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었다. 부모님 없이 남매 둘이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 먹는 것도 일이었고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빨래를 냄새 안 나게 말리는 것조차 일이었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릇을 깨먹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생각이 났다. 엄마는 왜 우리만 이 동네에 남는 걸 허락해 준 걸까? 어린 나이였지만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여동생과 나를 단둘이 살게 해준 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움받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이기도 했다라는 걸. 그 감정을 느끼고 난 뒤부터 민수는 나름대로 엄마에게 잘하려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특히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주말이 되면 엄마는 우리를 보러 올라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고 아빠를 보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민수의 방황에 있어 크게 바뀌는 건 없었다. 엄마에게 잘해보려 노력은 했다지만 엄마에 대한 원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동생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여전히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게 좋았고 주변에서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좋았고 남들에게 힘을 과시할 때 느껴지는 희열도 좋았다. 민수가 19살이던 때 갑자기 후배놈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그 후배놈은 이렇게 말했다. 형, 효림이 남친 있는 거냐고. 처음 보는 새끼들이 자기가 효림이 남친이라고 하면서 뭐 잡아뜨리네 마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역시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놈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그렇게 찾아내서 미친듯이 패서 다시는 이놈이 여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민수는 20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며 민수를 불러냈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다. 사실 엄마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나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생각했다. 아빠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아빠의 빈자리를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미친듯이 더 커져만 갔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엄마에게 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렸다. 엄마가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민수는 엄마가 준 돈으로 자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집값과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서류림에게만 썼고 민수 스스로가 쓸 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20살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서 느낀 상처와 공허함을 그렇게 채워나갔다. 민수는 효림이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도 민수는 여전히 효림이를 단속했다. 자기가 봐도 효림이는 예쁜 편에 속했고 자신이 살아오며 겪은 세상 속에서 남자란 새끼들은 절대 효림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놀러 나간다고 할 때면 민수는 항상 꼭 물었다. 남자애들이 있는 건 아닌지,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닌지, 술 먹고 다니지 말라라던가 늦지 말고 일찍 다니라고. 그러던 어느 주말 밤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 서려림이 보였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 물어보니 편의점을 간다고 했다. 이상했다. 집에 널린 게 편의점 음식인데 딱 봐도 거짓말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 새끼 담배 피우러 가는 건가 보네. 그래서 뒤따라갔다.
그런데 설효림은 나국중 쪽으로 향했다. 상황을 보니 어떤 남자 새끼가 설효림에게 고백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서 또래 애들로 보이는 애들이 사귀어라 뽀뽀해라 라며 그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민수는 설효림 쪽으로 다가가 효림이에게 고백하려고 하는 그 빨간 안경을 쓴 놈을 패기 시작했다.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으니까 분명 자기 여동생을 그딴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걸 테니까 이딴 놈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믿었다. 예전에 효림이 친구라며 인사하겠다고 왔던 놈들도 있었는데 그 놈들에게도 경고를 했다. 이런 상황 있으면 뒤지기 싫으면 절대 부추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 설효림이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깡패냐고. 넌 패는 거밖에 못하냐고. 한 번만 더 자기 친구들한테 손대거나 그러면 이 개같은 집 나가버릴 거라고. 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효림이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고 상황을 그렇게 일단 마무리 지었다. 동생이 눈물을 보이며 슬퍼하는 건 민수 역시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수는 자신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러는 이유를 그저 아직 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효림은 말했다. 내 인간관계에는 관심 없냐고. 제발 망치지 말아달라고. 친구들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냐고. 그 말에 민수는 순간 움찔했다.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건 민수도 역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설효림과의 대화는 현저하게 줄었다. 아니, 정확히는 설효림이 항상 대화를 피했다. 자신의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걸까? 정말 자신의 행동이 동생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는 걸까?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분명 효림이는 엉망진창인 자신과는 확실히 다른 애니까 헛된 짓은 안 할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건 동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남자 새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이 소란스러워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떤 새끼가 설효림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장면이 눈에 들어올 때면 민수의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새끼도 더러운 생각으로 설효림한테 접근하는 거겠지. 얼굴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양아치 기운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민수는 더욱더 경계했고 더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여전히 이런 놈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참 때리고 있었는데 설효림이 막아서며 말했다. 저번에 친구들도 그렇게 패놓고 왜 이번에도 그러는 거냐고. 이젠 학생도 아니고 성인인데 대체 언제까지 주먹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고. 민수는 여전히 그저 설효림이 아무것도 모르니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동생은 그 새끼를 그냥 보내려고 했다. 그래, 됐다.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순간 그 놈의 얼굴을 보자 문득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떠올랐다. 아, 이 새끼 예전에 설효림이랑 사귀던 그 새끼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껄떡대는 거 보니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수는 그 새끼를 더욱더 미친 듯이 팼다. 그러자 갑자기 설효림이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다. 이제 네가 누굴 패든 신경 안 쓸 거라고. 이 개같은 집구석 나가버릴 거라고. 그렇게 설효림은 어디론가로 뛰쳐나가 버렸다. 민수는 걱정이 되면서도 또 남자 새끼들이 찝쩍대는 건 아닌가 불안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후배들을 시켜 수소문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버리면 영영 동생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설효림이 갈만한 곳을 뒤졌다. PC방,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찜질방. 하지만 찾지 못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남자 새끼랑 허튼 짓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애는 아니라는 건 민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 보니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집에 돌아왔다. 설효림이 던지고 간 핸드폰과 두고 간 책가방을 방에 놓았다. 그런데 문득 우연히 서랍속에 보이는 낯선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친구들과 놀러가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엔 남자애들도 같이 놀러간 것처럼 보였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순간 미친듯이 열이 받았다. 이건 언제 놀러간 거지? 남자 새끼들이랑 같이 놀러를 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후배놈들에게 연락하여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동생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 싶어서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봐온 세상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동생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뿐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민수는 자신이 전부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동생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날 설효림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설효림은 여전히 집에 오자마자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너랑 할 말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피했다. 그래서 민수는 방문 밖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내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껏 봐온 세상에서는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패는 게 더 잘 통하는 놈들이 많았다고. 당연히 그 생각이 여전히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내 생각일 뿐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앞으로는 네가 너무 심하게 놀거나 술, 담배 이런 것만 안 하면 터치 안 하겠다고.
이 말이 끝나자 대화를 안 하겠다던 동생놈이 그제서야 민수의 말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서류림은 말했다. 성인 돼서도 그러고 다니는 거 엄마한테 안 미안하냐고. 네가 그렇게 힘으로만 해결하는 건 전부 너 자신을 위한 거지 절대 날 위한 게 아니라고. 사실 민수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모든 걸 망치고 있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나서야 동생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조금씩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서류림은 가끔씩 친구들과 놀고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지만 민수는 그래도 이해해보자라고 생각하며 노력을 했다. 그리고 가끔 방문 밖으로 서류림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대충 들어보니 남자친구인 것 같았다. 가끔 마주치던 후배 놈들에게도 들은 적이 있었다. 길에서 효림이가 어떤 남자애랑 손잡고 다니는 걸 봤다고. 불안하기도 했고 어떤 놈인지도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모른 척 하기로 했다. 터치 안 하기로 했으니까. 간섭 안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흘러 민수는 영장이 나와 곧 군대를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군대 가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 동생이 혼자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것. 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여동생을 너무 억압하듯 살아왔으니 오히려 자신이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에서 술, 담배를 해대거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고 남친이라는 놈이나 주변 남자애들을 두들겨 패기나 하고 그동안 너무 자기만 좋자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왔다라는 걸 민수도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상필이는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라고 뭐 얌전히 놀았냐고.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괜시리 또 서류림한테 미안해졌다. 그렇게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새벽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엄마가 오랜만에 와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오자마자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지 않나. 훈련소 들어가는 날 데려다 주겠다고 하질 않나. 주말에 셋이 오랜만에 밥 먹자고 시간 내라질 않나. 그동안 항상 자기 멋대로였으면서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신경 쓰는 척 하는 건지. 일주일 뒤 주말 엄마가 올라와 셋이서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여전히 엄마를 볼 때면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아빠를 두고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민수는 엄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서류림이 밥을 풀어간 사이 엄마가 말했다. 아직도 엄마한테 화 많이 났냐고. 어이가 없어서 민수는 말했다. 나 말고 쟤한테나 잘하라고.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하고 서류림이랑 살면 쟤한테 잔소리 할 생각 말라고. 내가 평생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혼자 나가 살 거니까 앞으로 같이 살 생각 말라고. 엄마 없이 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더 편했고 앞으로도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서류림한테나 잘해주라고. 그리고 더 이상 엄마 행세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도중 서류림이 와서 말했다. 조용히 좀 싸우라고. 주변에 다 들린다고. 그렇게 대화는 일단 멈췄는데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외식이 끝난 뒤 엄마는 다시 내려갔고 민수는 효림이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류림이 말했다.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 그따위로 좀 하지 말라고.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넌 나이 처먹어도 애새끼라고. 그 말에 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상황은 늘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인 끝에 민수는 홧김에 문을 부숴버렸다. 화를 좀 삭히고 싶어서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 아까 동생이 했던 말을 민수는 곱씹고 또 곱씹었다. 애새끼라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엄마에게도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애새끼처럼 굴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때 뒤로 어떤 남자 새끼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놈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 익숙했다. 저 바람막이 분명 서류림이 자주 입던 그 바람막이었다. 느낌이 싸했다. 방향도 마침 집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후배놈들이 말한 것처럼 무해하게 생겼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요즘 만나는 놈이 저놈인가? 또다시 불안한 감정이 들다 보니 그놈의 뒤를 뒤따라갔고 역시나 잠시 뒤 서류림과 그놈이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손을 잡았다. 게다가 둘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골목 쪽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자란 새끼들은 다 똑같으니까. 겉보기에는 위협적이지 않아 보여도 남자 새끼들은 속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순하게 생긴 얼굴 뒤에 음흉한 본심을 감춘 놈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저놈이 정말 민수 생각대로 그런 놈이라면 민수는 주저없이 저놈에게 달려가 팰 생각이었다. 서류림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말이다. 둘은 인적 없는 으슥한 계단 쪽으로 올라갔다. 민수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가까운 곳에서 몸을 숨겨 대화를 엿들었다. 그 남자놈은 여동생의 기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했고 서류림은 아까 외식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빠란 놈은 초딩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맨날 싸움만 하는 폭군이었다고.
오빠라는 게 오빠 같지도 않고 다 자기 멋대로라고. 몸만 컸지 정신 연령은 낮고 화나면 뭐든 힘으로 해결하려 든다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다. 소려림은 그 녀석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빠라는 놈이 자신에게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준 적이 없다고. 자신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녀석에게 집안 이야기도 했다. 민수는 조금 놀랬다. 소려림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저놈에게는 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뒤 소려림은 오빠란 놈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또다시 민수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남자친구란 놈은 이렇게 말했다. 민수 형이 어른들에 비하면 애는 맞지. 그래도 형도 어머니한테는 애처럼 굴 수도 있는 거지 뭐. 남들이 보기엔 아무리 무서운 형이어도.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여지껏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못 느꼈는데 왜 저놈의 말에 뭔가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걸까. 둘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계단을 내려와 다시 골목을 벗어났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집, 가족의 관계를 오히려 자신이 망치고 있었던 거구나.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동생을 위로해주는 건 저놈이었고 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나 역시 저놈의 말에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민수는 생각했다. 내가 동생 말대로 정말 애새끼가 맞구나. 잠시 뒤 서류림이 집에 들어왔다. 아직 9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일찍 돌려보낸 그 자식이 나름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 엄마에게 문자가 왔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밉더라도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고. 입대 않는 날 꼭 봤으면 좋겠다고.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 고생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동안 내가 애처럼 굴어서 더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민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사실 아까 외식할 때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입대하는 날 오고 싶으시면 오시라고. 내 성격에 꼬여서 그런 거니까 싸가지 없게 했던 말들도 전부 욱해서 한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들으라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만난다는 그 아저씨 당장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바로 서류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서류림은 말했다. 무슨 상황인지 말해달라고.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일찍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언젠가는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민수는 이야기했다.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고.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평생 이 거부감은 안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배신감도 너무나도 든다고. 그런데 오히려 동생은 담담하게 말했다. 배신감 안 든다고.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한테만 엄마 노릇하며 살기에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고. 엄마도 기댈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난 진짜 애새끼구나. 나보다 서류림 너가 더 어른이구나 라고. 입대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아있을 때 민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안 다치고 잘 다녀오겠다고. 또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리고 입대 하루 전 민수는 효림이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건네며 말했다. 용돈이야 엄마가 주겠지만 그래도 혼자 한 달 살아야 되니까 너무 남자친구한테 쓰지 말고 살 거만 사고 그러라고. 소려림은 남친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놀래했고 민수는 해코지 안 할 거고 간섭 안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다. 뭔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아니긴 했는데 이상하게 소려림의 눈을 보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오빠 역할을 잘 못해서였을까? 미안해서였을까? 그렇게 동생의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 놈이 불렀다. 한 번만 안아보자고. 민수는 뭔가 쑥스러웠다. 소려림이 말했다. 다치지 말고 사람 또 패고 그러지 말고 군생활 잘하고 오라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효림이의 따뜻한 말이 민수의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었다. 그렇게 입대 날이 되어 친구들과 엄마가 배웅을 해주었다. 뒤를 바라보니 엄마는 울고 있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지금부터라도 떳떳한 아들이자 오빠가 되고 싶다고.